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한 점을 지나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배웠었고요. 그때 우리 공식 기억나나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때 배웠던 한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원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했지만 그걸 응용해서 원 밖에 이렇게 점이 주어진 경우에도 저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었죠. 그거 한번 같이 했었는데 문제 5번 네,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선생님이 점이 주어져 있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뭐부터 확인해라. 이 점이 원 밖에 있는 점인가 원 위에 있는 점인가 요거부터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1,3을 대입을 해봤더니요. 자, 넣어보세요.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5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1,3이라는 점은 원 밖의 점이다. 그죠?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원 밖에 1,3이라는 점이 있고요. 저 점으로부터 저 원의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원 위의 있는 그 접점을 먼저 P라고 둡시다. 그럼 x1, y1이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P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P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그죠? x1x 플러스 y1i는 5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몇 콤마 몇 지나요? 1,3 지난다. 자, 여기까지 썼어요. 네. 요걸 지나니까 대입해줘야겠네. 자, 대입해주면 x에다가 1 넣고요. y에다가 3을 넣습니다. 자, 대입을 해주면 x1 플러스 3y1은 5가 되고요. 또 하나, 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라는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저 원 위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방정식이 하나 더 있는 거죠.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연립하는 거죠. 자, 연립하려면 x1을 나타내면 5-3y1이에요. 그래서 x1 자리에다가 얘를 슉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해주면 5-3y1의 제곱이 y1 제곱은 5가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정리, 계산, 단순 계산이에요. 자, 25 풀어주세요. 6, 5, 30 y1 플러스 9 y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5가 됩니다. 자, 계산해주면 10 y1의 제곱 마이너스 30 y1 이항하면 플러스 20은 0이 되겠죠. 그 양변 다 10으로 나눠줘 볼까요? 네. y1의 제곱 마이너스 3y1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네, y1 마이너스 1 네, y1 마이너스 2 크로스 되죠. 이꼴 0 y1이 1 또는 y1은 2가 됩니다. 그죠? 그 y1이 1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슉 대입을 해주죠. 그럼 x1은 뭐가 될까요? x1은 1 대입해주면 자 2가 되고요. 그 다음 y1이 2를 대입해주면 x1은 얼마가 되죠? 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세트를 찾은 거죠.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까 구한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 나온다? 요거 대입해주면 2x 플러스 y는 5 하나 나오고요. 또는 요것도 대입해주면 y나 x 플러스 2y는 5 이렇게 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 페이지 7쪽에 있는 문제 5번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필기하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교과서 137쪽에 있는 생각과 표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8쪽입니다. 교재 8쪽 보이죠? 8쪽에 생각과 표현. 자, 점 P 0,5에서 그림이 너무 잘 안 보이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요거의 그은 두 접선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5,p가 0,5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0,5에서 이 원에 접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두 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요 AB가 있을 때 요 AB 사이에 거리를 구해보자. 요게 문제이네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풀어봐라 요 얘기고, 두 번째는 중학교 때 닮은 비 이용해서 풀어봐라. 둘 다 할 수 있다 요 얘기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5번에서 풀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겠죠. 그죠? 자, 지금 우리 학습지 8쪽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원 위의 접점을 뭐라고 둔다? 네, P라고 둡니다. x1, y1. 그리고 P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대요? x1, x 플러스 y1, y는 12게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 P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도 10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네, 연립방정식 해주는 거죠. 네. 연립방정식 해줍니다. 연립방정식 해주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얘가 몇 콤마 몇 지나요? 0 콤마 5 지난다. 자, 그럼 0,5 지나면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5를 넣어봅시다. 그럼 뭐 돼요? 5y1이 10이 되네요. 그죠? y1은 2가 되네요. 자, 그럼 연방이 y1이 2이고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자 10이 되겠죠. 그죠?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y1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y1에다가 2를 대입해 준 거죠. 네, 대입해 주면 x1의 제곱은 얼마? 6이 되겠다. 그럼 x1은 뭐다? 플라마이나 루트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접점은 AB, 아까 AB라고 했네요. 접점을, 그죠?
원과 만나서 생기는 접점을 A, B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점을 뭐라고 둘 수 있어요? 루트 6,2. B라는 점을 마이너 루트 6,2라고 둘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네, A, B라고 두면 어떻게 돼요? 네. 얼마? 그죠? x들의 차이가 되겠죠. y는 똑같으니까. 얼마? 2 루트 6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어때요? 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겠죠?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선은 좀 쓰시고요. 다 쓰면 네, 중학교 때 배운 닮은 비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닮음을 이용하려면 그림을 조금 더 한번 그려봐야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원밖에 P라는 점이 0,5로 주어져 있어요. 요랬을 때 접선은 요렇게 주어지겠죠. 이때 생기는 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랬을 때 요 A, B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네. 닮은 비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직각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여기 어차피 수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O 나타내주고 요 A, B의 요 가운데 점을 Q라고 합시다.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지금 선분 A, B와 그죠? OP가 만나서 생기는 점을 Q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선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닮음을 찾아봅시다. 얘가 동그라미면은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세모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인데, 얘도 지금 접선은 여기가 90이잖아요. 반지름. 그럼 여기가 또 뭐 돼요? 세모가 되겠죠. 그럼 여긴 뭐 될까요? 동그라미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큰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이잖아요. 여기 90도 수직이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삼각형 누구? 네, OPA와 요 큰 삼각형 있죠. OPA라는 삼각형과 누가? 삼각형 네. OAQ 네. OAQ라는 삼각형은 서로 뭐다? 닮음이다. 무슨 닮음이에요? AA 닮음이겠죠. 그죠? 동그라미 세모. 자, 그래서 AA 닮음입니다. 이렇게 닮음이니까 닮음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게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네. 지금 자, 요 큰 삼각형의 빗변 PO 대 PA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자, 보세요. 아는 변이 뭔가? PO. 지금 아는 변을 먼저 B를 나타내기 전에 아는 변을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활용해야 될지 봐야 되니까. PO는 얼마예요? PO는 네,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OA 얼마예요? OA 반지름의 길이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 알고 얘 하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AP도 알죠. AP는 얼마가 돼요? 루트 15가 되겠죠. 그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요 세 변의 길이는 다 아는 게 되겠네요. 그죠?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디예요? 요 AQ죠. AQ. 그럼 AQ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네,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지금 주어진 정보를 다 활용해 보면 PO 대 빗변, PO 대 높이, 네, PA는 여기도 빗변, AO 대 높이, AQ가 되겠죠. 조금만 삼각형. 이해돼요? 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음이니까 같잖아요. 자, 그래서 넣어주면 5 대 PA 얼마? 네, 루트 15는 A5 10 루트 10 대 AQ 몰라요. AQ. 자,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럼 5 AQ가 루트 150이 되고요. 자, 그러면 AQ는 계산해주면 루트에 25분의 150이 되니까 뭐 돼요? 약분. 그래서 루트 6이 되겠다. 자, 그런데 지금 네, 우리가 배웠어요. 요 접선의 뭐 이 AQ의 길이랑 BQ의 길이가 어때요? 같잖아요. 즉 구하고 싶은 AB는 2배의 뭐다? AQ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6이니까 2 루트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구해봤더니 결과물은 어때요? 네,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할 수 있어야겠다. 특히 요 원 밖에 한 점으로부터 어떤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확인학습을 몇 개 문제만 좀 쉬운 것만 먼저 풀어보고요. 나머지 확인학습은 다음 시간에 또 좀 여러분들이 풀어갖고 오면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지 9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원의 방정식의 개념을 다 배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이제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교과서 138쪽부터 141쪽까지이고요. 학습지, 여러분들의 학습지 책자 9쪽입니다. 봅시다. 다 배웠던 거예요. 1번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1번 중심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그럼 얘 바로 불러볼까요, 여러분? 네, x 마이너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 2의 제곱은 반지름 3의 제곱이다. 그래서 3의 제곱이 얼마다? 네, 9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는 어려운 사람 없죠? 다 잘할 수 있죠? 자, 가로 2번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0,0고 그 다음에 루트 3,1을 지난다. 그럼 뭐 R이 뭐가 돼요? R이 이 중심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R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루트에 B의 제곱 플러스 1 계산해주면 얼마다? 루트 4. 그래서 얼마다? 2다. 그러니까 R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에 가로 2번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얘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 네, 2번 두 점 1,-3과 7,1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원 하나 띡 그려주고요. 잘 모르겠지만 얘가 뭐 7,1이고 얘가 뭐 1,-3인데 아이고 너무 아닌 게 그렸네요. 자,
1, 마이너스 3인데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그럼 요 가운데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구합시다. 중심은 뭐가 돼요? 네, x는 x끼리 가운데 점이니까 해서 2로 나누고 y는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 돼요? 4,1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지. 4,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중심으로부터 저 둘 중에 아무거나 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죠. 4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에 3의 제곱 9 플러스 2의 제곱 4. 그래서 얼마? 루트 13이 된다. 그래서 중심이 4,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인 1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안 어렵죠? 네. 앞에서 다 했던 거 지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봅시다. 자, 원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5고요.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 얘기는 판별식 D로 나타냈을 때 0보다 어때야 된다? 그죠? 커야 된다. 요거 풀어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y 대신에 누구? 네, 2x 플러스 k를 대입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은 5가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주면 x의 제곱, 네, 4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5가 0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5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5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판별식 D 써줘야겠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되겠죠. 정리 계산해주면 16k의 제곱 분배 마이너스 20k의 제곱 분배 플러스 얼마 돼요? 네, 100. 정리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00. 그러니까 요 D가 뭐라고 그랬다 아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100이 크다 0.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k의 제곱은 작다. 네, 2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k는 뭐다?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k값의 범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래서 원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여라. 기울기를 할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나요? 뭐였죠? 불러볼까요, 여러분? y는 그죠? mx 플라마이나 r 루트에 뭐죠? m제곱 플러스 1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자, 가로 2번은요. 이 원 위에 점이 있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한번 또 불러볼까요? x1x 플러스 y1y는 뭐다? r제곱이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식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럼 뭐 돼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라 마이너스 r이 얼마예요? 3 루트 2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 1의 제곱 플러스 1. 따라서 y는 마이너 x 플라 마이너 3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 요렇게 또 원이 있고 3, 마이너 1에서의 접선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주면 x1이 얼마? 3. y1이 얼마? 마이너 1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돼요? 3x 마이너 y는 뭐다? r제곱 얼마?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우리 학습지에 있는 그 확인학습 문제 16번까지 네, 풀어 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필기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필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